네, 앞서 보신 대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의 1심 재판이 결국 무기징역 선고로 마무리됐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고유정에게 법원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죠. 예. 재판부가 이렇게 형량을 선고한 데는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가중 요소가 있어야 그 사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인데요.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됐고 의부다들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죠. 그래서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사건만 해도 계획적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잔혹한 범행 수법, 반성 없음 등 가중 요소가 워낙 많았죠. 그래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겁니다. 네. 자, 먼저 전 남편 살해 사건부터 좀 살펴볼 텐데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검찰의 이 공소 사실 대부분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재판부가 검찰에 손을 들어준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경찰이 그 초동 수사 단계에서 실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뒤늦게나마 과학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이 그 재판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고유정을 체포할 당시에 차에서 피가 묻은 담요를 압수했어요. 그 조그만 담요였는데 남편의 DNA와 함께 수면제인 졸피뎀이 나왔거든요. 고유정이 범행 직전에 졸피뎀을 샀으니까 그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 된 거고요. 그 현장에서 나온 혈흔의 그 형태도 중요했습니다. 그 정지 이탈 혈흔이라고 해서요. 흉기로 사람을 한 번 찌른 다음에 계속 찌르면서 그 피가 튕겨나온 형태가 나왔는데 우발적으로 한 번 찔렀다는 고유정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유정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해서 그 범행 방법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계획적 범행의 증거로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건가요? 판결문을 보면요. 그 재판부도 일단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은 했습니다. 그 의붓 아들이 숨진 그날 밤에 고유정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는 새벽에 스마트폰을 사용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의붓 아들의 사망 원인이 그 명백한 타살이라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현 남편의 다리에 눌렸을 사고사 가능성도 있다고 봤거든요. 고유정이 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차를 만들면서 수면제를 탔겠느냐,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판결이 좀 엇갈린 상황이고 네. 해서 양쪽 모두 항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의 재판도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 전 남편 사건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의붓아들 사건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주로 여기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부검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재판부도 1심에서 일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 공방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인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